자,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이 이만저만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 나라 땅 다 레이더로 들여다본다는 거였는데 새로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만주 지역에, 그러니까 흑룡강성 쪽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했다는군요. 관련 얘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소식이 새로 전달된 겁니까? 네, 중국에서 아주 거대한 레이더가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포착이라고는 말했지만 한미 당국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레이더의 존재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상야산시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각형 건물 지붕에 그 팔각형의 탐지판이 설치된 초대형 건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대단히 저게 뭐 건물 몇 층 높이쯤 돼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크죠. 저 전체가 이제 그 10층 건물 높이가 대부분이 지금 탐지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용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 우리가 페이브4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페이브4 레이더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용으로 운영이 되고 탐지 거리가 5,5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게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 능력이 월등하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고요. 이 레이더가 특히 남쪽을 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각도가 이제 120도에 탐지 범위가 지금 5,500 정도가 된다고 보면 한국과 그 남태평양 지역까지도 일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정은 신동아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나오셨는데 여기 원래 있었던 건 우리가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군사 기밀이라 언론이 몰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가 된 겁니까? 모르면 군인들하고 정보사하고 국정원 있는 사람들을 봉금 내놔야죠.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는 거죠.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저들이 감출 수 있으니까. 자, 어쨌건 이게 그렇게 위협적인 겁니까? 이게 북한하고 가까운, 이제 흑룡강성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한반도가 전체가 다 이 이른바 감시의 범위가 되는 건데 위협적입니까? 위협적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저런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저 레이더 앞쪽에 봉황산이 거기가 윤영성인가에 있는데 거기에는 ICBM 기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레이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런 군사 무기를 최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내놓는 나라는 항상 미국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를 본떠서 따라가는 나라들이 숱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최근에 KF-X 전투기 만들기로 했죠. 그게 모양 가만히 보시면 미국의 F-22하고 흡사합니다. 저 미국에 만든 걸 중국이 모양은 카피합니다. 저 성능은 공개하지 않죠. 근데 그 전에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조기 경보기 중에 이렇게 비행기 등에다가 레이더 올려놓은 거 빙빙 돌아간 거 있었죠. 그런 걸 똑같은 걸 중국이 만들었다가 무게중심이 안 맞아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걸 만들었는데 과연 성능은 미국의 페이브4만큼 될지 아마 안 될 거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드랑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감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제 얼마나 알맹이가 꽉 찬 장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차이가 비교되는데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중국제 이런 초대형 레이더의 경우에는 65km권에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미국 쪽 미사일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사드는 좀 각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 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나 RFA나 우리가 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 같은 경우에 북한이나 만주 지역까지 가게 하려면요. 전리층이라고 하는 층에다가 반사를 시켜서 장거리를 쏩니다. 똑같이 저는 레이더도 장거리를 쏘려면 그냥 쏘면 직선으로 가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걸 쏘는 거고요. 저 중국이 이번에 설치했다고 하는 레이더는 정밀하게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날아오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는 그거를 폭을 딱 좁혀고 그것만 따라가면서요. 이게 추적 레이더거든요. 저건 탐지 레이더고 추적은 쫙 따라가면서 이쪽에서 요격 미사일 쏴서 딱 맞추는 거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오셨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장 지내시면서 북한 관련된 안보 뉴스 소식을 계속 관찰하셨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사드 두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 땅 다 들어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레이더는 다 한반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공개됐으니 중국은 더 이상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 중국의 우리에 대한 그 사드 해체 관련한 주장이 어거지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사드 레이더와 성능이 거의 같은 네. 그린파일 레이더가 좀 있습니다. 네. 사거리도 거의 같고 600km에서 한 9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거는 360도를 다 볼 수가 있고 사드는 130도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레이더를 한국군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사한 성능의 사드 레이더를 가져온다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태도를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뭐랄까 어떤 대국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가 워싱턴에 가서 협상을 한 이후에 사드 배치 관련된 얘기를 해놨는데 워싱턴에는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건 말건 이제는 한미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를 했네요. 아니, 주권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사대주의 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면 중국의 식민지입니까? 범국입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허가받고 저거 했나요? 물론 중국도 전원 레이더 있지만 대한민국도 갖고 있습니다. 오산하고 대구 공군기지에 가면요. MCRC라고 해서 우리도 만주하고 삼동반도하고 일본을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다 보고 있고요. 그거는 서로 이렇게 무기만 집어넣지 않지 담장 넘어서 옆집 처녀 구경하듯이 서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위성 자체가 돌아가면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에서 중국이 왜 반대합니까? 자, 사실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드란 말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지고 중국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오면서 이 사드 문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백성훈 변호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드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면서요. 아, 저도 많이 웃었는데요. 대구 지역에 긴급 투입된 사드다라고 해서 용달 사드입니다. 용달 사드. 그러니까 저게 실제 사드하고 모양은 얼추 비슷해요. 이제 나중에 실제 사진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사드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시면 비슷하죠. 그냥 뭐 용달 사드하고 실제 사드랑 비슷한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미사일 북핵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상수도관 같은 건데 그거를 10개를 묶은 거를 배달하는 용달차군요. 그래서 이제 저걸 뭐 네티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동네도 저 용달 사드 하나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사드가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드보다가는요 북한이 배치했다고 하는 그 다련장 뭐죠? 걔네들 방사포 비슷한 거. 300mm 방사포 비슷한 거고 굳이 찾는다면 S-300 대공 미사일 비슷한 건데 사실은 저렇게 발사관 속에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상당히 코믹하네요. 자, 북한의 장사포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사드를 연상하게 할 만큼 사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제 장산곳에서 포 사격 훈련하면서 또다시 위기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생각인 걸까요? 관련된 소식 지금부터 역시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